네,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두 분의 종목 지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은 대표님은 원택 준비해 주셨고요. 18.59% 큰 폭으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NBT 준비해 주셨고 3.88%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이재은 대표님의 원택 살펴보겠습니다. 미용기기 전분으로 레이저 장비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제품으로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올리지오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리지오는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개발된 고주파 기기인데요. 현재 원택의 해외 진출 현황을 보면 미국, 브라질, 중국, 대만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소모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작년에 새롭게 판매되는 올리지오 X의 가격이 기존의 제품 대비 60% 인상이 되면서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재은 대표의 종목 피부 의료 기기죠. 원택인데요. 네. 이거 올리지오? 네, 이건 또 쓰지 제가 써봤어요? 올리지오? 네, 제 전문인데 네. 올리조는 아직 못 해봤는데 어. 여기에 또 타이탄이라는 리프팅 기기가 있어요. 그걸 여기에? 제가 원택에? 정말 좋아하는 리프팅인데 네, 효과가 정말 짱입니다. 근데 이게 좋아요. 같이 묶어서 많이 하더라고요. 올리지오와 올리지오랑? 또 다른 타이탄이라는 리프팅을 결합시켜서 피부과에서 보통 홍보를 많이 하던데 네. 그만큼 또 기술력이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웃고 계시는데 네. 이재은 대표는 올리지오 사용? 저는 안 해봤어요. 아, 저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피부과 가면 제가 좀 무서워서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항상 올리지오 그 똑같이 패키지로 많이 맞아요. 묶어서 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지 아까? 올리지오와 타이탄. 타이탄. 네. 근데 일단은 K 미용 의료기기가 네. 생각보다 그 파장이 지금 국내에서도 인기 엄청나고요. 해외에서도 인기가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좀 비중이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도 점점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국내 고객들이 이쪽 미용 의료기기 쪽에 이제 니즈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의료진도 점점 많이 시술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좋아졌고 거기다 원하는 환자들도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술력들이 향상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장비 기술력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제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점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안에서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리지오가 먼저였는데 이번에 올리지오 X가 또 업그레이드판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실적은 좀 이쪽에서 좀 잘 주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원택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브라질에서 라비앙이라고 원래 있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쪽 관련돼서 매출이 지금 1월 달로 2월이 되는 1분기로 2월 되는 매출이 좀 잡힐 거고요. 광고비가 좀 많이 나가서 좀 그에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올리지오 X가 선점 굉장히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성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비올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탄력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실펌 X가 브라질 인증을 받았고 또 이어서 중국 인증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번 상반기 내에 브라질 허가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올리지오 X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국에는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국내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이지만 과연 해외에서 얼마나 인증을 잘 받아서 판로를 뚫을 수 있는 건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올이 시세를 보여줬는데 그 후발주가 누가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아마 원택이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브라질에 대한 인증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서 아마 후발주로 좀 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되게 중요한데 미용 의료기기 쪽은 그동안 이제 경쟁사가 무료로 소모품
소모품에 대해서 팁을 많이 좀 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료로 소모품에 대한 이런 매출도 아마 올해부터는 좀 원택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오히려 후발주로 비율을 좀 따라잡기 위한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오늘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네. 탄력적인 모습 나와줬는데 이제 시세가의 연속성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좀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원택이고요. 미용, 피부 의료 기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이 있는 게 네. 우리 반도체 할 때도 막 뭐 어닐링 업체, 패키징 업체, 뭐 소켓 업체 막 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피부 의료 기구도 비올 있죠, 원택 있죠. 또 클래시스 있죠, APR 있죠. 이거 뭐가 달라요? 이거 다 비슷한 거예요? 뭐 달라요? 아니면 뭘로 기준으로 이거를 좀 할까요? 일단은 네. 장비의 차이가 있고요. 장비의 차이가. 이제 뭐 그게 어떨 때는 고주파가 또 잘 나갈 때가 있고 이게 네. 장비 안에서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기기가 네. 어디를 이제 좀 초점을 갖고 있냐에 달라요. APR 같은 경우에는 홈 디바이스 기기로 좀 유명한 집에서 하죠. 네. 그렇죠. 유명한 기업이고 이제 클래시스는 뭐 만약에 탄력을 중요시한다. 그럼 네. 어떤 기기는 화이트닝이 좀 중심이 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기기의 차이도 있고 주가의 흐름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얘네가 얼만큼 이런 거. 허가를 받았고 매출을 찍어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비올이 지금 브라질 시장이 세계에서 두 번째 시장인데 거기서 일단 인증을 받았고 지금 또 중국도 진출을 했잖아요. 네. 지금 중국 쪽에 진출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비올이 이제 네. 가장 좀 먼저 이제 선점을 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실어진 건데 이제 걔네 그 종목들이 갈 만큼 갔으니 우리는 후발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K 미용 의료기기가 만약에 작년으로 해서 멈췄으면 이제 안 봐도 되는데 네. 올해는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갔던 기업을 이제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올과 원택이 뭐야 그랬는데 역시 들어보니까 이미 시세가 낮고 네. 비올은 시장을 한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원택의 가능성 또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지은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다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K뷰티의 인기를 타고 있는데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원택 O일까요? X일까요? 표시해 주실게요. 하나, 둘, 셋. 오.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대신에 비올이 먼저 가고 이제 이 윈텍이 좀 늦게 간 이유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면 일단 전체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비올이 이제 2024년도에 약 50%를 찍었어요. 영업이익이. 네. 그리고 이제 이 원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업이익률을 좀 계산을 해보면 네. 한 35% 정도 이제 찍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비올이 시장에서 달렸다. 더 네.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이 원택도 충분히 비올 못지않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예. 비올의 장점은 높은 영업이익이지만 단점은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1년 매출이 616억 그리고 이제 예. 여기서 영업이익이 한 320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높은 영업이익률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좀 받았던 상황이고 네. 원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1,600억에 이제 매출을 냈고 영업이익이 한 650억 정도 이제 낸 상황이라서 네. 저는 여기서 앞서 이제 이재은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브라질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에서 매출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외형 성장은 더 커질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매출은 더 높은 영업이익률로 좀 보답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원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위치도 괜찮다. 대신에 K증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네. 이렇게 최대 실적이 나온 이후에 세로뉴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매매하는 타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김태성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좀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너무 튀어지는 흐름이 나와서 과연 이게 네. 얼만큼을 더 튀어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일단 오늘 신호를 또 줬잖아요. 오늘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거래도 엄청 실리지 않았어요 오늘? 그게 네.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거래가 엄청 실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횡보를 하다가 갈 수도 있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1,200원 정도 지난 이제 고점 부근이 11,2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고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네. 오늘 너무 튀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역시나 손절가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을 때 이제 저항대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8,800원이라는 가격대인데 이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게 매매하실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재은 대표님은 원택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1,200원, 손절 라인은 8,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선택할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매수하십니다. 네, 매수했고요. 네. 제가 이제 빨리 피부과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피부과를 외면해가지고 아 이거 기기를 뭐 헷갈려요. 그래서 한번 가서 네. 취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치료도 받고. 저는 일단 원택의 기술력은 제가 또 느껴봤으니까 아, 네. 당연히 믿기도 하고 오늘 또 수급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서 좋아요. 이 흐름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매수를 선택을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스탁 요정 혜린 알려주세요. 네, MBT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잔금을 해제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캐시 슬라이드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여기에 효자 상품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앱을 설치하는 등 미션을 성공했을 때 포인트가 적립되는 에디슨 오퍼월입니다. 이 상품이 지난해 초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의 단독 확보에 이어서 또 네이버 웹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의 종목 MBT입니다. 리오드 광고 이렇게 기획해주는 또 그런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죠. 네. MBT. 네. 이 시점에 일단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네. 지금 주도주가 여기서 더 갈 거냐 AI가. 아니면 네, 네. 쉬어갈 거냐 이제 이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만약 쉬어간다면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아마 이진 대표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이 미용 의료기기 섹터도 당연히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MBT를 포함한 웹툰주들도 오늘 오후장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온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가장 대장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MBT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MBT는 일단 B2B와 B2C를 중간에서 좀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을 가지고 있고 이 오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이 오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떤 플랫폼을 이제는 사용하면 광고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그 보게 되면 다 보게 되면 포인트를 쌓아주는 겁니다. 아, 네. 그럼 그 포인트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결제를 할 때, 네.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의 소비 패턴이 이제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 광고 시장에서의 어떤 광고 패턴도 이제는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광고하는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광고하는 게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오퍼월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잡아드렸는데 카카오 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웹툰. 해외 쪽에 대한 이제 이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예. 지금 네이버 웹툰이 만약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MBT가 지금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요. 네. 네. 전철을 타면 다들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너튜브를 보고 계시든지 네. 웹툰을 보고 계시든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신다는 것은 이 오퍼월과 같은 또 기업들에게는 저는 기회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었으나 이게 네이버 관련주로 좀 엮이다 보니까 네이버 주가가 조금 같이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네이버 주가 지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MBT도 같이 힘들긴 한데 저는 실적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보면 사실 이번 4분기 일시적인 일회성 실적을 제외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이 MBT라고 하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지금 위치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게 네이버와 거의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주가 탄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이버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좀 뭐가 있나요? 네이버가? 일단 네이버는 네. 외국인이라도 좀 먼저 수급이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네이버 주가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무하고 알리 때문에 그래요. 네. 아, 나 이게 왜 네이버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네. 하실 수는 있지만 네이버의 주가를 우리가 평가를 좋게 했었던 이유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이제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네. 성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 스마트 스토어를 우리가 사용했던 이유는 낮은 가격에 높은 퀄리티였는데 예.
낮은 가격에 또 높은 퀄리티의 테무와 알리가 우리 시장에 들어와 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트래픽 감소 추세가 지금 너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서 네이버의 주가가 좀 밀리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안 된다고 해서 네이버 웹툰이 웹툰은 다르다. 나스닥에 상장 안 할 일은 없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웹툰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저는 기회의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MBT에 궁금한 게 네. 애플과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강화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글을 제가 또 읽었거든요. 그게 왜 수혜를 보는 걸까요? 일단 아무래도 그 특정한 제휴가 맺은 기업 외에는 네. 이 개인정보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카카오 혹은 네이버와 같은 이제 대형 플랫폼사와 지금 수탁 계약을 맺은 기업은 MB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지금도 전체 시장 파이의 45%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만약 그런 이야기들이 더 부각이 되고 보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요소들이 엄청나게 큰 붐을 일으킬 만한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저는 네이버 웹툰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본다면 지금 가격은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좀 추적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MBT 이지은 대표님은 현재 O일지 X일지 바로 표시를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O. 네. 이은이죠. 아니, 오늘 웃고만 계셔서. 네. 오늘 근데 이제 저도 봤는데 웹툰 관련주들이 지금 미스터블루하고 와이랩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웹툰 쪽 네이버 웹툰 관련돼서 다시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고가권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쪽으로의 좀 눈돌림 현상이 나오나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MBT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워낙 상승을 하고 사람들이 좀 이제 앱테크도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앱테크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다가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글로벌 유저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네이버 웹툰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 MBT도 오늘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제 다시 한번 좀 추세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5를 좀 드렸고 단기적으로도 탄력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좀 스윙 관점에서도 봐도 이미 빠질 만큼 최근에 너무 많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하셔도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5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MBT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랑 손절가 정해주실게요. 네, 일단 뭐 오늘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어줬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좀 시작한 오늘의 이제 이 첫날 수급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양매수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제일 낮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 6,600원 이 가격대를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변동성이 조금 클 수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은 이제 아래 가격인 6,2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올해 1월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11,000원 목표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은 MBT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라인은 6,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할게요.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매수는요? 네. 제가 아까 피부 의료기기도 약하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웹툰도 약해요. 많이 안 봐가지고 이번에 MBT와 함께 웹툰에 한번 좀 집중적으로 제가 입문을 해서 웹툰 쪽도 발려 못지않게 네. 제가 또 마스터해서 다시 등장하겠다. 그런 결심 차원에서 전 매수입니다. 저는 네. 저도 웹툰을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최근에 나 혼자만 레벨업의 인기가 엄청 나고 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이 멀지 않은 네. 것 같아서 그 수혜주로 저도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준비해 주신 이지은 대표님 또 김태성 본부장님 저는 먼저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M스타그램 기다리고 있거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